사랑하는 부모님과 가족의 건강을 위해 건강 365 좋아요와 링크 공유 부탁드립니다. 건강 365 예! 갱년기, 여성 갱년기와 함께 남성 갱년기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남성 갱년기도 여성 갱년기 증상과 같은 걸까요? 경희대 한의대 황덕상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성 갱년기는 물론 있지만 남성 갱년기도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남성도 여성과 같이 그 40에서 50세 이후부터는 남성 호르몬 분비가 서서히 감소해서 70대가 되면은 30대 수준의 절반으로 감소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요. 네. 2005년도에 그런 ISA라고 해서 미국의 이제 남성학회에서 그런 거를 발표를 했는데 바로 이러한 테스토스테론, 남성 호르몬이 줄어들기 때문에 어떤 남성 호르몬의 그런 변화들에 의해서 남성 갱년기의 증상들을 이제 얘기를 했고 그 이후로 남성 갱년기에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좀 계속 관리를 해야 된다 하는 것들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남성 호르몬이 줄어든다는 건 역시 호르몬 변화가 원인이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남성 호르몬이 작용을 하는 것들이 우리가 남성성을 유지하는 것 또는 뭐 활동을 하거나 지적 능력을 갖는다든지 뭐 인지기능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좀 화이팅이 넘치거나 또는 활동을 하거나 힘을 갖거나 또는 근력을 좀 강하게 한다든지 또는 뭐 체모나 피부 변화 또는 골밀도 이런 것들에까지도 변화들을 오는 게 남성 호르몬의 어느 정도의 역할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당연히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들을 남성 갱년기라고도 하고 또는 이제 뭐 의학적인 용어로는 후기 발현 성성 기능 저하증이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네. 한의학에서는 남성 갱년기를 어떻게 설명하나요? 한의학에서도 이제 남성이 어떻게 보면 갱년기라는 용어는 없었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노화가 어떻게 오느냐 하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요. 여성들은 7살, 7년 주기로 변화가 온다고 그랬고 남성들은 8년 주기로 변화가 온다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중에 이제 굉장히 재미있는 얘기가 있는데 58, 40세가 되죠. 그러면 58, 40이 되면은 신기가 쇠해지면서 신체 각 기능 부위들이 쇠퇴하게 되고 이렇기 때문에 이때 뭔가 기능들이 쇠퇴하는 게 나타나고 오히려 그런 8, 7,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할게요. 그냥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40세, 40살이 되면은 신기가 약해져서 머리털도 빠지고 치아도 약해진다 이런 얘기들을 했었고요. 그리고 48세가 되면은 양기가 위에서부터 쇠약해져서 얼굴이 초췌해지고 수염과 머리털이 희기 시작하고 48세가 되면 48세 그리고 56이 되죠. 56세. 그러면 이제 간기가 쇠약해지면서 힘줄을 잘 놀릴 수도 없고 천계가 약해져서 정액도 줄고 신이 허해져서 몸도 쇠약해지고 64가 되면은 이빨과 머리가 빠지고 신기는 수를 주관하기 때문에 이런 것이 좀 약해져서 정을 보낼 수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좀 약해지고 걷기도 잘 못한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는데요. 결국은 바로 이런 것처럼 우리 한의학에서도 나이가 들면서 한 50대가 되면서 이렇게 머리도 빠지고 기운도 떨어지고 또는 뭐 그런 성기능도 좀 줄어들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보호해주는 그런 보신해주는 그런 약재들을 쓴다든지 어떻게 보면 노화를 예방하고 건강을 관리하는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한의학에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갱년기를 지나는 남성들 스스로도 내가 갱년기인지 판단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던데요. 증상이 주로 어떻게 나타날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그런 호르몬들의 변화들에 의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남성 호르몬이 줄어들 때는 뭐 성욕이 감소한다든지 또는 이제 성적인 능력이 좀 안 된다든지 이런 부분도 있고요. 또 이제 지적 활동들이나 인지 기능들이 좀 줄어들고 또는 이제 공간지각 능력이 좀 줄어들고 내가 운전하는데 옛날보다 좀 잘 못하거나 좀 이런 문제들이 좀 느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근력이나 근육량이 좀 감소하기 때문에 항상 피로하고 체력이 떨어지는 것들 그런 것들을 느낄 수도 있고 오히려 골다공증이나 또 이런 골절의 위험성이 증가하는 그런 증상들을 가져올 수 있는 게 남성 갱년기의 증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남성 갱년기도 증상에 따라서 치료가 필요합니까?
네, 아무래도 이런 증상들이 좀 심하게 나타나서 남성 호르몬 수치를 좀 줄어들었을 때는 오히려 호르몬 치료가 필요하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이제 호르몬 치료는 다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제 전립선 암이 있을 때는 절대금기증에 또 속하기 때문에 꼭 이런 것은 정확히 진단을 받고 하셔야 되고요. 그렇지만 최근에는 또 그 이런 호르몬에 대한 지침이 나온 그런 최신 진료 지침이 있는데요. 네. 여기에서 그런 성기능과 관련되는 것들은 좀 도움이 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노화와 관련되는 것들은 호르몬 치료를 하지 말고 다른 쪽에 좀 치료 방법이나 생활 관리 또는 건강 관리하는 것을 좀 권하고 있기 때문에 좀 치료가 필요한 것들은 정확한 진단을 받으셔서 판단하는 게 좋습니다. 갱년기를 어떻게 지나는가에 따라서 남성들 역시 노년기 건강이 달라진다는 말도 있던데요. 네, 아무래도 이제 갱년기 자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사다리를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우리가 인생에서 절정을 지났다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요 시기를 잘못하게 되면은 뭐 골다공증이 있는다든지 또는 뭐 심하게는 우울증이나 이런 여러 가지 증상에 따라서 네. 우리 노화의 이후의 그런 건강 상태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잘 지나가고 적응을 하시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라든지 만성 질환의 발병 위험으로도 이어진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그런 남성 갱년기 때가 되면 여성 갱년기와 마찬가지로 뭐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이런 비만 또는 남자이지만 골다공증이나 이런 것들과 관련이 많기 때문에 네. 항상 이제 이런 것들은 이 시기에는 건강 관리를 꼭 하시고 건강 검진도 하셔서 건강을 좀 챙기시는 게 필요합니다. 전립선 건강하고 치매 위험과도 연관이 있다는 말은 어떨까요? 우리가 뭐 전립선 건강에 있어서 우리 치매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그런 연구들이 있는데요. 네. 그 전립선 암을 활용하는 그런 호르몬 억제 치료하는 방법이 오히려 치매를 높인다는 연구 결과도 또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인 전립선 건강과 전립선 암이라는 그런 특정 질환과의 그런 연관성에 있을 때는 좀 다르게 봐야 되고요. 네. 우리 전립선 건강은 우리가 기본적인 우리 뭐 운동이라든지 음식이라든지 또는 생활 관리를 통해서 건강하게 해주는 것들이 당연히 치매를 예방하는 그런 방법과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어떤 전립선 한 가지만 너무 직접적으로 보시기보다는 네. 우리가 전체적인 우리 몸에 있어서 건강 관리를 해주는 것이 전립선 건강에도 좋고 치매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남성 갱년기에 찾아오는 호르몬 변화 같은 경우는 수치상으로도 확실히 드러나는 건가요? 네, 우리가 정확히 얘기를 하면 뭐 진단할 때 혈액 검사를 통해서 테스토스테론이라고 남성 그런 호르몬의 그런 수치들을 검사를 할 수 있는데요. 테스토스테론. 그렇죠. 근데 그 테스토스테론이 어느 수치일 때 일반적으로 뭐 3.5 나노그램 퍼 밀리리터 이하일 때 남성 갱년기의 치료 기준이라고 얘기하는데 네. 그렇지만 약을 언제부터 쓸지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하게 그렇게 나오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이 수치만 보는 게 아니라 남성 갱년기의 다른 증상과의 어떤 연관성, 정말 증상들이 많이 있어서 지금 당장 치료를 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꼭 정확하게 진단을 받고 평가를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네. 그리고 최근에 그런 미국 내과학회에서 2020년 1월 6일에 온라인판에서 그런 새로운 개정 지침이 발표됐는데 그것에 따르면은 오히려 이제 성적인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도움이 되지만 그 외에 노화와 관련되는 그런 기능이나 인지 능력이나 또는 체력이라든지 뭐 에너지 뭐 네. 이런 것들과 관련돼서는 오히려 권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다른 방법을 좀 찾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럼 남성 갱년기 역시 여성들처럼 어떤 분들은 좀 수월하게 지나고 어떤 분들은 좀 힘든 시간이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갱년기라고 하지만 우리가 호르몬 외에도 기본적인 자기가 갖고 있는 그런 체력들 또는 기운이 좋고 또는 피가 많고 이런 부분들이 또 있기 때문에 일상적인 생활에서 건강 관리를 굉장히 잘 하시고 그리고 어떤 인지 능력을 유지하는 데서도 굉장히 좋고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직업적인 부분이라든지 또는 갱년기를 악화시킬 수 있는 그런 다른 질환이 없을 때에는 충분히 갱년기가 없이 잘 지나가실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남성 갱년기 증상을 오래 또 심하게 앓는 분들에게 한방에서는 어떤 처방을 하게 되나요? 네, 한의학에서는 오히려 이 부분에 있어서 그런 남성의 노화를 예방하고 건강을 유지하는 뭐 양생법 또는 뭐 노화 방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뭐 정력을 좋게 해주는 그런 뭐 보약 이런 개념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요. 네. 결국 한의학에서 이제 간과 신의 기능들을 올려주는 그런 약재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현재 이제 남성 갱년기 증상과 많이 이제 그런 개선시킬
완화시킬 수 있는 그런 효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필요한 경우에는 그런 보간신하는 그런 약제들을 통해서 또는 뭐 생식 능력을 좋게 한다든지 뼈와 근육을 좀 튼튼하고 강화시켜주고 남성 갱년기의 전반적인 증상들을 개선시키는 그런 처방들이 있습니다. 네. 물론 이런 약제뿐만 아니라 어떤 일상생활적인 부분에서도 충분히 관리하고 건강을 유지하시는 게 더 중요한 부분도 됩니다. 침 치료도 하나요? 네, 우리가 뭐 침 치료를 해서 뭐 전립선 기능들을 좋게 하든지 뭐 소변을 좋게 하든지 또는 근력들이 좀 약해지면서 통증이 오거나 이런 것들은 또 침 치료를 해서 또 통증도 완화시키고 우리가 소화력도 올려주고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네. 침 치료, 한약 치료는 정확하게 증상에 따라서 진료를 통해서 정확하게 진단을 받으신 다음에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나이 들면서 건강에 자신이 없어지기도 하고 또 부담이 더해지는 건 많은 분들이 경험하는 일일 텐데요. 어떤 고민들을 하실지 이제 리포터 동현 씨가 취재한 내용 들어보시죠. 나이 들수록 살이 좀 있어야 한다는 말도 있고요. 살찌면 안 된다는 말도 있는데 근데 살이 내 맘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얼굴이랑 팔다리는 살이 자꾸 빠지는데 배만 자꾸 나오거든요. 남자들도 갱년기가 있다니 갱년기에 찌는 살은 노력해도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배에 살이 좀 있어야 기운이 난다는데 아닌가요? 네. 나이 들수록 살이 좀 있어야 한다. 아니다. 살찌면 안 된다. 이렇게 반대되는 얘기들을 하십니다. 어떨까요? 네,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둘 다 맞는 얘기일 수 있는데 우리가 적정 체중이라는 게 사실은 있습니다. 적정 체중이요. 적정 체중이 결국은 너무 마른 사람에게 있어도 마르기 때문에 근력이 좀 적죠. 이랬을 때 우리가 근력이 우리 건강에서 굉장히 주요하게 작용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네. 문제가 될 수 있고 오히려 살이 좀 있는데 너무 고도비만인 경우에 우리 BMI가 29 이상 됐을 때는 오히려 여러 가지 그런 질병이나 이런 문제들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오히려 너무 예전에는 너무 뱃살이 좀 적을 때 오히려 뭐 허리띠를 한 칸 줄였을 때 뭐 수명이 연장된다 그런 얘기도 있었지만 네. 최근에는 뭐 비만의 역설이라고 해서 오히려 BMI가 한 25에서 26 정도 되면 그러면 약간 과체중인 분들이거든요. 그런 분들을 연구를 했을 때 오히려 삶의 질도 좋고 또는 이제 암 환자를 대상으로 봤을 때도 그 생존율이 더 올라가는 그런 역할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오히려 너무 마른 것보다는 약간 과체중이 있는 분들이 오히려 여러 가지 건강 수명도 좋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결국 이럴 때 좀 주의하셔야 되는 거는 그냥 나는 체중만 보고 내 키에 맞는 BMI만 보고 가는 게 아니라 실제로 과체중일 때는 과체중인 분들이 노력을 많이 하죠. 네. 어떠냐면은 계속 살을 빼기 위해서 먹는 것도 좀 신경을 쓰고 그리고 운동을 계속하면서 살을 활동량을 좀 늘려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결국은 과체중 자체만으로 집중하는 것보다는 내가 약간 과체중이지만 얼마나 신체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활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신체 능력들 신체 또는 능력들. 근육량이 어떻게 되느냐 근육량. 그렇죠.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한 얘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뱃살에 대한 고민들 많이 하십니다. 갱년기를 지나는 남성들에게도 복부 비만이라고 한다면 이게 증상 중에 하나일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제일 나이가 들어가면서 비만이 왔을 때 느껴지는 거는 전체적인 체중보다도 어떤 그런 체형의 변화들이 가장 큰데요. 예. 결국은 우리가 갱년기가 되면서 근력이 좀 줄어들기 때문에 근력이 줄어들면서 이제 복부에 있는 근육들도 좀 약해지고 그러면서 배가 더 나오게 되고 그리고 또 허리 근육들이 약해지니까 허리 골반이나 이게 쓰러지게 되면서 배가 더 앞으로 나오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허리 요통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요. 이런 것은 이제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에게 있어서도 오히려 갱년기가 됐을 때는 여성 호르몬이 줄어들면서 남성형 비만으로 이렇게 나타난다고 하는데요. 네. 결국 남성형 비만의 가장 특징은 복부 쪽으로 비만이 되는데 이런 것은 전체적인 체중이 좀 적더라고 하더라도 오히려 배가 많이 나오게 되는 것은 좀 건강에는 좀 좋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꾸준히 운동을 하시면서 걸으면서 배에 있는 그런 비만을 좀 지방을 좀 줄일 수 있는 노력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근데 배에 살이 좀 있어야 기운이 난다는 말도 들었다고 하십니다. 어떨까요? 네, 아무래도 우리가 뭐 배에 살이 있는 분들이 뭐 전체적으로 체중도 많이 있고 골격근들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얘기하는 거지. 우리가 보면은 이제 팔다리는 가는데 배만 이렇게 볼록 네. 나와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오히려 뭐 당뇨나 뭐 고지혈증이나 뭐 고혈압이나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심하거든요. 결국 우리가 뭐 그런 허리 사이즈를 단순히 BMI를 통해서 비만
비만도를 보는 것뿐만 아니라 허리 둘레에 의해서 오히려 좀 어느 정도 유지가 됐을 때 더 건강하다고 얘기하는 것들이 바로 이렇게 배에 있는 그런 지방들이 좀 우리 건강과 좀 연관이 많은 거고, 이렇게 뱃살이 있기 때문에 건강하다고 하는 분들은 전체적으로 팔다리의 근육들도 많고 전체적인 근육량이 많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게 됩니다. 근데 주로 이렇게 배에 살이 찌는 건 왜 그런 건가요? 아무래도 이제 우리 배에 있는 근육들이 좀 제일 관여를 할 건데요. 예. 우리가 특히 이제 그런 내장 지방이 많다 이런 얘기를 내장 하지 지방. 않습니까? 내장 비만이다.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근육이 많고 활동량이 많으면 살이 찌더라도 전체적인 근육이 무게가 나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슬림해 보이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데, 오히려 배 쪽으로만 되는 내장 지방이 많을 때는 배에만 이제 볼록하게 나와서 배에 살이 있는 그런 비만 형태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올챙이 배 모양이죠. 네. 그런 올챙이 비만 형태는 건강에 좀 안 좋은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중년 이후 갱년기를 지나는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뭘까요? 지금 이제 복부 비만, 내장 비만 이런 거 얘기를 하시면서 가장 같이 말씀드린 게 근력이죠. 근력. 그렇죠. 우리가 배를 싸고 있는 또는 뭐 다리를 싸고 있는 우리 몸의 체형을 유지해 주는 게 바로 근력이 되는데요. 네. 갱년기가 되고 중년이 되면서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빠지는 게 근력들이 그대로 빠집니다. 이 부분은 내가 예전처럼 살아서 똑같이 살고 똑같이 활동해도 근력은 계속 줄어들 수 있고 빠질 수 있기 때문에 네. 끊임없이 노력을 하셔야 되는 게 근력을 유지하고 올려주는 노력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도 이제 흔히 말씀드리는 게 약으로 대처할 수 없는 게 꼭 근육량입니다. 근육량. 그러니까 근육량은 치료를 하고 약을 먹고 기운을 내더라도 스스로 능동 운동을 꼭 하셔야 되는데 네. 결국 이렇게 내 신체의 능력에 맞는 꾸준한 운동을 하심을 통해서 근력을 유지하고 강화시켜주는 그런 부분이 갱년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또 내가 지금 갱년기를 지나고 있는지를 우선 판단해야 될 것 같은데요. 가족들에게 이해를 구하는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아무래도 이제 갱년기에 있어서 남성과 여성에서 같이 올 수 있는 게 한 가지라고 얘기하면 상실감이거든요. 상실감이요. 나의 기존적이 갖고 있던 그런 신체 능력도 없어지고 근육도 없어지고 네. 뭐 남성들은 정말 머리숱도 없어지는 것 같고 여러 가지 면에서 또 여성들에 있어서는 그런 또 생리가 없어지는 그런 여성성이 또 없어지는 그런 것들에 대한 상실감이 큰데요. 예. 그런 상실감을 느낄 때는 우리들은 누군가가 그런 인정을 받고 싶어하고 누군가가 존중을 받고 싶어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가족들에게 어떻게 보면 짜증이 날 수도 있고 가족들이 받아주지 않을 때는 화가 나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갱년기에는 화병들과 같이 여러 가지 많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네. 결국은 내가 이유 없이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또는 가족 간의 불화를 만들다기보다는 나의 이런 신체적인 변화들을 가족들과 얘기를 하고 그리고 부부끼리도 얘기를 하면서 내가 지금 요즘에 신체 능력이 떨어져 또는 어떤 인지 능력이 자꾸 떨어져 어떤 실수를 해 운전하는데 공간지각 능력이 떨어져서 어떻게 보면 자꾸 사고를 낼 것 같고 좀 불안하다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서 네. 서로 협력을 구하고 가족들은 이러한 것들이 어떤 질병의 원인이 있는지는 아닌지를 또 체크를 하는데 같이 도와주고 아니면은 이런 갱년기 때문이라고 하면은 격려해주고 같이 이제 이해를 해줄 때에는 오히려 이제 갱년기라는 시기들을 잘 지나가면 그 갱년기 이후에 또 20, 30년의 그런 노년의 시기들을 건강하고 안전하게 잘 지낼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건강조보 예스 혹은 노, 남성 갱년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경희대 한의대 황덕상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